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김돌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면서 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하셨고, 이 입장에서 이제 이 논문을 바라보시면서 이거는 되게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그 실장 논의 부분 쪽에서 네. 학교 혁신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혁신의 개념을 과정으로 보겠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실제로 혁신이라는 게 어떤, 여기 이런 문구가 뜨는데 그 문구를 한번 읽어봐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혁신의 실제적 실행의 장인, 단위학교와 구성원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정책은 정해진 명제가 아니라 가설로 여기고 이를 단위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와 닿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근무했고 저희가 근무했던 학교를 제3자 입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당한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라던 공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옮기고 나서 저의 현재 업무도 수업 혁신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 혁신을 하는 당사자인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 혁신의 모습에서 이런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다라는 어떤 모델을 그냥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도 있어라고 가설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어떤 또 다른 모습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혁신이다라는 게 또 제 현재 상황과도 잘 적용이 돼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또 원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업무가 또 수업 혁신, 네. 그 부분이어가지고 원했습니다. 원하셨어요? 네. 지망해서 부장님 아니신가요? 지금? 아닙니다. 아닌가? 막 옮겨간 선생님을 그렇게 원하는 업무를 주는 학교도 있네요. 저는 원했으나 네. 희망자가 별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원하지 않으셔서. 네. 좀 부담스러운 업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혁신 뭐 이런 단어가 단어들이 좀 어렵고 또 사실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긴 그렇죠. 했는데. 네.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읽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있습니다. 오. 있지만 이 역시 하나의 예. 가설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저희의 미래학교 책이 또 하나의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모델 가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저자인데 제 책을 들고 가서 한다는 것이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선생님들이 읽으실 수 있게 항상 제 책꽂이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책꽂이에 5권 꽂혀 있거든요, 심지어. 5권이나 쓰셨나요? 아니요, 이 책만 5개. 이 책만 5권. 그럼 눈에 띌 법도 한데 아무도 안 궁금해. 냄비 받침인 줄 아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책을 홍보해 주시고 계시는 김칼님. 네. 김칼님은 어느 부분이 흥미로웠다라고 해야 되나? 공감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7장에서 네. 학교혁신학산에서 학교혁신 영역의 역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학교 문화 셋의 역할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를 쓸 때도 이 3개의 챕터를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한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책을 쓸 때는 문화를 맨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수업 교육과정 이야기를 넣고 마지막에 테크놀로지 환경을 넣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을 중핵 코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학교 혁신 확산을 하는데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테크놀로지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학교 조직 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래학교 얘기를 할 때 테크놀로지를 앞에 두고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미래학교 근무할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그리고 계속 아니라고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전부가 아니다 였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테크놀로지를 맨 뒤로 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테크놀로지가 그 자체로서 학교 혁신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학교 혁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학교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테크놀로지가 한다라고 짚어주셨던 게
사실은 감사하죠. 아, 우리가 느꼈던 게 맞구나. 우리랑 비슷한 걸 이 연구자 외부에서도 봤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게 좀 반가웠습니다. 실제로 좀 책 얘기 조금 더 하면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25페이지에 창덕여중의 학교혁신 구조라는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그림에 보면 비전과 핵심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이 교육과정 혁신 그리고 학습 환경 혁신 마지막에 이제 학교 문화 혁신 이렇게 그림상의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풀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우리 연구자가 아마 수많은 선생님들 뭐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2017년부터 뭐 여러 연구 보고서도 살펴보고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렇게 내린 결론이 혁신의 구조와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학교나 뭐 혁신학교 뭐 이런 미래교육의 어떤 학교 단위에서의 방향성이 어디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우리 김칼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약간 그랬던 게 지금 시도교육청들이 기기보급을 정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학교의 기기를 마음껏 보급해주고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기기를 수업 도구로만 바라보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사실은 저는 그 기기보급 학교 대상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걸 써서 수업을 해라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C 미래학교 창덕여중에서는 그걸로만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했던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결국 문화에 진짜 많은 영향을 주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네, 되는군요. 네, 네. 네. 이런 정책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돌림이 말씀하신 것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으로 보는 혁신이냐, 과정으로 보는 혁신이냐.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그걸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건으로 본다면 그걸 쓰는 것이 곧 미래학교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들이 또 있는 거고, 그건 과정이다. 실제로 수업과 평가를 잘해보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드는 과정 속에 테크놀로지도 들어오게 되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혁신이냐 미래 학교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내용과 컨텐츠를 강조하는 미래 학교보다 이렇게 과정과 또는 기능과 방법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미래 학교라고 타이틀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할 때 좀 더 적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뭐야?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 하는데 우리는 컨텐츠 말고 이 과정을 봐주세요. 안 보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여길 수는 있죠. 그거를 좀 견뎌야 된다. 네, 그걸 견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외부에서 C 미래학교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항상. 네, 그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보여지는 부분을 당연히 외부인들은 볼 수밖에 없지만 좀 더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우리가 그렇죠. 딱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근데 왜 이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로 들어가면 더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서술하려고 우리 저자들이 많이 노력을 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도 그렇고 이 논문은 대놓고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을 내밀하게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 학교혁신 미래학교를 이제 지향하는 우리 교육자 분들은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성숙도가 좀 쌓여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첨언을 좀 해보자면 네. 뭐 프로님이나 김칼님 얘기 듣다가 여기 나온 교육과정 혁신, 학습 환경 혁신, 학교 문화 혁신이란 이런 어떤 일종의 뭐 3단계라고 할까요? 뭐 3개의 층이 그냥 교사 개인으로서 하나의 수업, 학교가 아닌 수업이라고 본다면 나의 수업 속에서의 어떤 수업 구조화나 수업의 방식의 혁신, 그걸 하려다 보니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그 결과로 내가 하는 수업의 문화 혹은 교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생님들도 역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요 말씀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번 기기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에듀테크에 관해서 좀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수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건 그 선생님이
이 활동지를 쓰고 이 테크놀로지를 쓰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활동지가 있고 그 활동지를 이럴 기능으로 체험해보고 만 있어서 이렇게 그냥 기능이면 제가 유튜브 검색해도 찾을 수 있을 것 충분히. 같은데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은 분명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그 길의 과정 사건이 아닌 과정이 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게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처음 기기를 맞이한 선생님들은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 기기를 받으면 저런 수업을 해야 되나 봐 라는 어떤 부담감으로 더 작용하더라고요. 실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학교 혁신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수업 혁신에서도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장 박사님 하고 손 들고. 제가 에이. 내성적이고요. 서극적이고요. 남 진짜요?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이제 알았어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제 알았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헛기침이 나와서. 네. 아까 그 이프로님께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설명해 주셨는데 이프로님은 논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뭐가 있는지요? 뭐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돌림과 네. 칼림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연구에서 뭐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연구자분이 이 학교를 많이 관찰을 했을 것이고 책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한 또는 유사한 그런 연구 결과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잘 분석을 또 해주셔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또 있었다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참여자였다. 집필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참 많이 고생을 한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청취자가 있겠죠. 그럼요. 있습니다. 예. 논문 제목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논문 제목은 학교 혁신과 학교 조직의 특성 시 미래학교를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 관련된 논문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도 일부 파트들은 논문의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읽기 쉽게 다시 기술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학교 비전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탐색,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문화 쪽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비전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분석해서 연구물로 이제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특성은 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연구물로 또 이렇게 출판이 돼서 그 내용들을 또 서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선생님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뭐 예를 들면 뭐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이것도 역시 연구화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에 출처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를 좀 참고하시면 논문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논문까지 진짜 며칠 아닌가요? 네, 다뤄봤습니다. 한 달째 하고 예,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감이 화이팅! 잘 안 오지만 네. 가장 한량하신 분이 잘하실 거라고 최선을 생각합니다.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은 지금 이제 저자로서 참석을 하신 거니까 정동 책방 지기로서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를 이제 정동 책방에 입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3세 가면 네. 예, 정동 책방에 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 잊지 말아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책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을 선정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동, 책 방,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